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주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올라서 출발을 했고 전주 금요일보다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우리 시장의 현재 이 상태,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날요,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예요. 이때가 바로 여기죠. 그리고선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습니다. 3,316.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6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게 지금 피보나치라는 건데, 최저점에서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그습니다. 지수라든지 대형주를 볼 때 피보나치 선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코로나 때 최저점서부터 쭉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서 요 최고점을 딱 찍었어요. 요때까지의 저점과 고점을 이제 피보나치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되돌림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2,600포인트 요 부분이죠.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지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0.382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0.5, 그러니까 딱 절반까지 떨어지는 포인트예요. 지금 0.382까지 내려오고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이제 두고요. 요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 공황이 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7년도 때 단군 이래 최초로 2000포인트를 찍어요. 2000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납니다. 892까지 떨어집니다. 892. 2000에서 890이면은 1000까지만 내려와도 절반인데 절반보다 더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때 확 떨어진 거랑 이제 견줄만 해요. 자, 그러면 요때 떨어질 때에 다시 2200포인트,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요 시점까지가 2년이 걸렸는데, 자, 요때도 자, 저점에서 쭉 그렇게 해서 다 피보나치 선을 그어요. 근데 어디서 반등이 나왔냐면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가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데, 이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되돌림이라 그러죠. 되돌림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0.382입니다. 딱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하고 거의 유사한 이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거의 10년 동안 코스피가 상승이긴 상승인데, 코스피가 이때 봐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서 그 저점을 한 번도 안 깨고, 요때가 코로나가 터진 때거든요. 여기에요. 지금 크게 확대해서 0.382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반등을 주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상승 추세를 타면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다, 요겁니다.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로서는 또 저점을 이루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다시 300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이지만 한 3000포인트에서 한 2600에서 700 사이를,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서서히 추세가 그래도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요때에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수에 영향을 주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요쯤에서 삼성전자의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이때가 삼성전자 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요때 10월 24일 날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하한가를 찍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쭉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요때가 리먼 사태가 터졌을 텐데, 리먼 사태 터지고 코로나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리먼 사태 때부터 자, 출발해가지고 이제 거의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의 정체기가 옵니다. 2013년, 14년, 15년, 그리고 이제 16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아주 랠리가 나옵니다. 이때
아주 멋진 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는 또 이제 조정이 한 2년 동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은 조정을 받으면은 길면 3년, 짧으면은 2년 정도의 조정을 보이죠. 자,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와서 한번 급락을 했지만 유동성 장세가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급반등을 하죠. 이때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아지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막판에 아주 이제 초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서 9만 원이 넘어가면서 어떤 동학개미 운동이니 이런 이제 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삼성전자를 접하게 됐을 때가 8만 원 넘어서 이제 9만 원 올라가면서 그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작년 2021년 조정을 받고 올해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 조정받고선 이제 20년도부터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눌렸지만은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 추세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그리고 길어야 박스권이 이제 3년입니다. 올해까지의 조정 구간이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지금 반등을 주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때 봐봐요. 자, 여기서도 지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걸 3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내렸으면은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렸으면은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을 한참 동안 다지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요 중심선보다도 이제 일단 올라가야지 된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삼성전자의 움직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또 반등이 나오는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제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 큰 움직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6만 원대에서 이제 7만 원으로 가느냐? 지금은 또 중요한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제가 지난 주말에 자, 이제 60일선, 요 녹색선 60일선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시가가 1% 넘게 출발을 하면서 68,800원을 찍었습니다. 시가를 딱 찍자마자 이제 이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올랐단 말이에요. 60일선이 저항선이죠. 이 60일선을 딱 오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쌍바닥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요. 60일선을 맞고 떨어질 거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상을 했지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밑에서 지지하는 선들이 꽤 많아졌다. 단기적으로 5일선 또 20일선 자, 이런 선들이 또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60일선 맞고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번 21선 즉 66,5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버티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60일선을 자연스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가 봤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의 이 매수 매도가 좀 팽팽하게 맞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큰 물량이 좀 팔거나 사지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28만 주 정도의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2만 4천 주, 얼마 안 되죠. 자,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제는 60일선 한번 터치를 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60일선도 한번 터치를 했어요. 우리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60일선을 자꾸 노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60일선을 돌파를 합니다. 자,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는 소리는 60일선까지 이렇게 반등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으면 60일선을 넘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일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가 어디예요? 66,500원대 가격으로 치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지수를 받쳐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막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못 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막 집중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산 다음에 사도 안 늦는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나마 제가 요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 만든다고 해서 21선 넘을 때가 일단 바닥권에서의 첫 번째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삼성전자는 반등 추세에 들어갔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지켜준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3,000포인트로 도전을 할 것이다. 3,000포인트 넘어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을 돌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수가 3,000포인트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8만 원을 가게 된다. 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의 반등과 삼성전자는 계속 같이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를 받쳐주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겠냐?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에 잘 나가는 종목들, 지수와 연동돼서라도 지수보다 더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종목이 뭐예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야, 현대차 참 안 간다고 그랬는데 현대차가 조금씩 그나마 삼성전자, 뭐 SK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초대형주 중에서 현대차가 그나마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글로비스는 벌써 작년 12월 달 그리고 지난 이제 1월 달 이때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선 그 다음부터 요 봐요, 중심선을 넘죠. 요게 이제 요 핑크색 선, 요게 중심선인데 중심선을 넘어가야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중심선을 넘어가면서 요 저점을 갖다가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죠. 그리고선 쌍바닥 만들었을 때 요 첫 번째 고점 자리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거래량 기법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드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형주에서 거래량이 고만고만하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빵 터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올 때는 뭐 블록들이 있었던지, 뭐 예를 들자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물량을 갖다가 이제 서로 교환을 했다든지 이런 아주 큰 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요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요 고점 있죠. 요 고점을 넘었잖아요. 넘게 되면 추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요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터진 지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았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우상향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심선까지 얘가 이제 위에 있죠. 이렇게 정배열돼 가지고 가는 거. 지금 최근에 하락장이었잖아요. 4월 이때가 이제 5월 달 이때 굉장히 시장 지수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 예, 요런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 요런 종목은 누가 들어와도 들어왔으니까. 바로 딱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현대글로비스를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죠? 근데 어때요? 중심선을 넘어오니까,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넘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유명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 중에 대덕전자라고 있어요. 자, 이 대덕전자도 보면은 거래량이 그만그만 하다가 이때 여기 빵 하고 한 방 치고 나가지고선 여기 큰 말도 못하는 거래량이 이제 빡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런 커다란 거래량의 발생을 쫙 여기서 했어. 그죠? 거래량 돌파한 부분을 넘느냐 안 넘느냐 계속 넘으려다가 다 희한하죠. 이렇게 못 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넘어요. 넘고 나서 한번 눌림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때 지수가 폭락했을 때예요.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선 있는 데서 얼마 밀리지 않고, 자,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장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해 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지수가 살아났을 때도 또 멋진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왜? 여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샀으니까. 얘도 보니까 어때요? 자,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은 계속 사요.
최근에도 기관이 계속 사는 날이 더 많고 거의 2달 동안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이 한 5일 사면은 하루 팔고 일주일에 사는 날이 한 4, 5일이면 파는 날은 하루. 거의 사는 게 한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추세를 상방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심선 위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딱 모음집을 만들었어요. 바로 외인 기관이 쌍끌이 또는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외인 기관 들어온다 그래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 상승 추세에 나오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차트를 보시면 종목을 훨씬 더 찾기가 좋아진다. 자, 그리고선 그런 종목들이 어디 왔을 때 또 좋은 타이밍이 되겠어요. 바로 요 중심선. 예를 들자면 대덕전자도 지금 이제 여기 올랐으니까 요 꼭대기에서 야 이거 더 간다 그러고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어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중심선에 오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오겠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일 때도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드는데 이 상승 추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제가 싹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거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싹 보내드립니다. 자, 문자에 상승 추세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뭔 말인지 알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19만 주가 샀고 기관이 20만 주 팔았어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사고 팔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외국인이 17만 주를 팔고 기관이 36만 주를 샀어요. 오늘은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서로 하루하루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그런 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21선을 딱 지지를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잘 지지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딥니까? 바로 11만 5천 원. 자, 이게 직전 고점이고요. 자, 여기하고 이제 누가 왔어요? 11만 5천 원에 60일선이 딱 지금 11만 5천 원에 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를 지금 돌파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11만 5천 원 맞고 떨어지고 11만 5천 원 맞고 떨어졌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또 딱 지켜간단 말이에요. 저점은 얼마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만 6,500원이죠. 두 번이나 지지를 했어요. 이때도 지지하고 여기서도 지지하고 여기를 안 깨겠다는 얘기야. 깨지 않고 요 60일선 11만 5천 원을 바로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있다. 자, 그래서 60일선 돌파와 11만 5천 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어디까지? 일단 12만 원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 현대차도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여기 60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때부터 60일선 넘을 때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추세는. 제가 이날 60일선 돌파할 때 여기 외국인이 21만 주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21선이 안 깨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제 맞아들면서 왔다가 대형 거래량이 터진 여기 어디 맞고 떨어졌어요? 바로 중심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중심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지 내렸습니다. 기법 중에서도 우량주 기법 중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이 6만 9천 주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2만 5천 주가 팔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샀죠? 그래서 전일보다도 상승 출발해서 올라와 있는 건데 물론 또 이제 이 정도 왔으니까 살짝 또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만 원 이하 요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수가 이제 미국장은 조정이 나와도 우리 장은 이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최근에 한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른 가격을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